인문학자와 시민, 새로운 만남의 길을 트다를 주제로 지역 인문 네트워크를 구상하는 나람 인문 워크숍이 지난 2019년 11월 1일 시민자유대학과 지역인문학센터 노드똘의 공동 주관으로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김남주 기념홀에서 열렸습니다. 시민인문학의 필요성과 융합인문학을 모색하고 인문학과 시민의 새로운 접속 지점과 지역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된 나람 인문 워크숍에서는 9개의 인문학 교육단체에서 활동 현황을 발표하고 지역 인문학 교육의 미래를 위한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책방이 인문 공간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알려드리고 교류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희 단체의 활동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청소년 인문학에 관련된 강의를 했고요. 주제는 청소년 문학으로 만나는 세상과 나입니다. 인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인문학 강의 혹은 인문학 행사, 있는 미시적 권력관계, 그리고 예산이나 돈에 관한 문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주로 했습니다. 각기 다른 단체, 기관이 인문학이라는 하나의 공통점으로 모였습니다. 발표자들은 인문학 활동을 하며 느낀 점과 생각을 나누며 인문학이 일상의 삶에 녹아들기 위한 시민 인문학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동네 책방 숨을 운영하고 있는 이진숙 대표는 삶을 위한 책방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인문학을 너무 공부하는 걸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을 같이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공부가 진짜 인문 공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책방도 운영하고 책방 내 모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잡지 민들레 읽기 모임이 있어요. 이 모임은 모여서 그 민들레 잡지에 실려 있는 기사들을 한 꼭지씩 읽으면서 바로 토론을 하는 건데요. 교육 전반에 걸쳐서 아주 그 시의적절한 다양한 담론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주 폭넓은 논의를 할 수가 있고, 그 모임이 밤에 늦게 모이는데도 꿋꿋이 아이들 다 재워놓고 나오시는 엄마도 계시고,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초 언니 책을 가지고 북토크를 할 때 참석하신 분들이 본인의 5.18 경험과 영초 언니에 나와 있는 민주화 운동과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시는 그 과정이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광주시민인문학을 운영하는 명혜영 대표는 기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청년 인문학 강사를 육성을 한다든지 학교 밖에서 연구가 가능하고 강의가 가능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광주시민인문학에서는 시민들의 제안으로 인문택시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요. 택시 안에 서너 명 정도, 많아야 5명 정도가 탑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좁은 공간에서 자기의 내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인문학에 관한 관심사를 또 나눌 수 있고, 또 질문을 할 수 있고, 인문 택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이 연대가 확대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남도 한 바퀴라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뭐 소록도도 갔었고요. 아니면 해남 윤선도 기념관도 갔었고, 사실 우리가 남도인이지만 잘 모르는 또는 관심 바뀌었던 곳들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같이 가서 보고 또 느끼고. 나람 인문 워크숍을 통해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시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해나가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람 인문 워크숍에서는 이런 다양한 인문 활동을 하는 인문학 교육 단체들이 모여 각자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사업인 나람 인문교실에 참여하고 계신 박경희 선생님께서는 청소년 문학으로 학생들과 만난 경험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청소년 소설을 가지고요. 청소년들의 어떤 자아 정체성과 관련된 가족, 또래의 어떤 진로, 성과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개별 발표 및 토론을 하고,
이런 독서 카드를 활용해서 써보는 시간들을 해봤습니다. 첫 시간에 강의를 갔을 때는 인문학이 뭔가 학교에서 소개를 받았는데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과는 달리. 그래서 글쓰기 부담 없이 어떤 포스트잇을 이용한 이런 독서 카드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어떤 자기소개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강, 3강 가게 되면 학생들이 이 자기 생각들을 훨씬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박경희 선생님은 이번 워크숍에서 유일하게 청소년에 관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청소년에게 인문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네, 청소년들은 어떤 발달 과제 중에 인생 중에서 가장 크게 형성해가는 그런 시기여서 그런 자아정체성과 관련된 인문학의 어떤 주제들이 혼란과 위기를 잘 극복해주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답을 찾아가는 갈매나무 인문학 모임을 운영하고 계신 강의준 선생님은 선생님께서 해왔던 독서 모임의 경험을 토대로 인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독서 모임을 지속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책을 어쨌든 읽어야 된다는 거겠죠.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희 독서 모임에 오셔가지고 제가 왜 왔느냐고 물었더니 지적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모임 안에 다양한 재미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이 독서 모임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갈매나무라는 카페에서 2개의 종류의 독서 모임이 있는데, 하나는 소설 읽기 모임이고요. 소설 읽기 모임에서는 주로 그 노벨상 수상 작가들의 책을 읽었지만,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부커상 수상 작가들 책들도 좀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인문학 읽기 모임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철학, 미술이나 건축에 관한 책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좀 읽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많은 인문학 교육 모임들이 있는데요. 시민자유대학의 최행준 선생님은 인문학 기관 운영에서 발생하는 미시적 권력 관계, 그리고 예산이나 돈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인문학 강의나 행사에서 강연자와 스텝이 분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스텝들이 어떤 세팅을 해놓고 나면 강의자는 와가지고 강의만 하고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국가 예산에서는 어떤 스텝들에게 주는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스텝들에게 열정페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구조로는 지속성과 자율성을 계속 가져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지역 인문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문학 연구자들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인문학 강의자는 연구와 강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강의장 세팅이랄지 아니면 강의의 기획이랄지 강의가 끝난 후에 어떤 강의 참여자들과 인간적인 유대랄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변화에 따라서 홍보의 매체랄지 또 영상이랄지 이런 자기의 인문학적 내용을 그런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것 이런 데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발표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함께 했는데요. 지역 인문학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지역 인문학 교육에 대한 인문학자와 시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교류했던 나람 인문 워크숍. 앞으로도 이런 교류의 시간이 더 자주 있어서 우리 지역 인문학과 인문학 교육이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